새벽 5시 서울 한복판 어느 골목에 구부정한 어깨의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있어요. 그분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하나 걸려 있고 그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어둠 속에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바로 그 할아버지 명의예요. 시세로 치면 거뜬히 20억 원을 넘는 자산인데 그분의 오늘 하루 수입은 폐지 2만 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파트 한 채 가진 어르신이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이 풍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순간 자산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노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존재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무려 39.7%에 달해요.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4.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숫자로 회원국 가운데 단연 꼴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르신들이 가진 평균 자산은 무려 4억 6천만 원에 달해요. 4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빈곤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집값은 높아도 그 집을 생활비로 쓸 수는 없으니 지갑 속은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자산은 부자인데 실제 삶은 빈곤하다는 이 역설이 지금 대한민국 노인 사회의 가장 충격적인 자화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과 저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미래의 이야기예요. 왜 이 나라의 어르신들은 집을 가지고도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까요? 그 잔인한 구조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어요.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어요. 그리고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98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이 넘은 어르신들은 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낸 기간이 고작 10년에서 30년에 불과해요. 유럽이나 미국의 노인들이 40년, 50년치 연금을 받는 것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그 결과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46.4%에 불과해요.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연금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연금을 받는 분들도 월 평균 수령액이 69만 원 수준에 불과해요. 한 달에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136만 원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회원급 노인의 소득 가운데 공적연금 같은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7.1%예요. 그런데 한국은 25.9%에 불과해요.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에요. 연금이 부족하면 모아둔 저축이라도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상황은 또 달라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지만 그 저축의 방향이 오직 부동산 한 곳으로만 쏠려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 집값은 올랐고 집 한 채 사둔 것이 노후의 전 재산이 되었어요. 전체 고령층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1%에 달해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현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은 채 15%도 되지 않아요. 노후 생활비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체득한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을 가장 힘든 자리에 세워두고 있어요. 부동산 편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심리적 매듭이 하나 있어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고령층이 자산을 소비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상속에 대한 집착을 꼽았어요. 이 집을 팔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어르신들의 마음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온 세대가 자식에게만큼은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역설적으로 본인의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더 아프게 살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결혼자금과 전세보증금과 손주 돌봄 비용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취업난과 고물가 속에서 자녀가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지갑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노후 자금은 조금씩 자식의 삶을 위해 쓰여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집 한 채뿐이에요. 주택을 줄여 이사하고 차액을 생활비로 쓰는 방식도 쉽지가 않아요. 양도소득세에 취득세에 중개수수료에 이사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게다가 집값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예요. 집값이 오를수록 더 가난해지는 이 역설적인 현실을 어르신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산은 늘어나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이 기묘한 상황은 이제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일상이 되었어요. 법원 등기 정보를 보면 70세 이상 피상속인의 수가 2020년에 28만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35만 명으로 늘었어요. 부동산이 노인에게서 젊은이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서 역시 나이 든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이른바 노노상속이 심화되고 있어요. 60대 어르신이 80대 부모에게서 아파트를 물려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혈액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고령층의 자산이 소비로 흐르지 않으면 내수는 얼어붙고 젊은 세대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이제 숫자가 아닌 실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9세 남성 박 씨는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이에요. 그분의 매달 수입은 국민연금 250만 원뿐이에요. 거기서 대출 원리금 150만 원을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집과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도 들지 못해요. 외식도 끊었고 여행도 포기했고 휴대폰 요금제도 낮췄대요. 자산으로만 보면 고액자산가인데 실제 삶은 빈곤층과 다르지 않아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이 씨는 시세 1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생활해요.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0만 원을 넘고 재산세와 관리비를 내면 식비로 쓸 돈조차 빠듯해요. 이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대한민국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노인 빈곤율도 1위예요. 2024년 기준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 단순 노무직 비중이 34.2%예요.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에 9.8%였는데 20년이 지난 2023년에는 61.7%로 폭증했어요.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일자리 구조에 갇혀 빈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그 나라의 어르신들은 새벽에 폐지를 줍고 있어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대안이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2024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 대비 가입률은 채 2%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통계개발원 분석을 보면 주택 보유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37.7%에서 27%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질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영국 수준으로 늘어나면 국내 총생산이 0.1% 증가하고 노인 빈곤율도 낮아진다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상속에 대한 밀련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당당하게 살다 가는 것이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집을 줄여서 이사할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연금의 혜택을 넓히고 다양한 유동화 방법을 만들어야 해요. 또한 젊은 시절부터 다층연금을 설계해서 노후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이 문제는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40, 50대가 20년 후 그 어르신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에 자산을 몰아두고 현금 흐름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면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집 한 채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해요. 자산 3억이든 4억이든 그것이 생활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숫자는 결국 벽에 걸린 액자일 뿐이에요.